서울대에서는 얘를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직 얘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다.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 입시와 연계하기 위한 IB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 공청회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공청회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미성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 교육청, 대구시 교육청, 부산시 교육청이 공동 주최했다. IB는 1968년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비영리 교육기관인 IBO가 개발한 국제 공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탐구 학습을 기반으로 학습자의 내적 성장을 추구한다. 프랑스의 논술형 수능 시험인 바칼로레아와 이름은 비슷하지만 국제 대입 과정의 개념으로 특정 국가가 아닌 IBO 사무국에서 주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B의 평가는 논술, 서술 및 프로젝트 기반의 정성평가로서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평가와 일치하는 교육 과정을 엄격히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159개국 5,725개 학교에서 도입했다. 공청회에선 이혜정 교육과 혁신연구소장과 권우현 서울대 교수가 IB 고교과정 국내 도입이 공교육 개혁에 이바지한 내용과 IB DP 이수자들이 겪는 대입 관련 쟁점에 대해 각각 발제했다. 이명구 제주 표성고 교장은 표성고의 IB 프로그램 도입 현황을 소개했다. 김지영 경북 사대부고 교사와 박지영 대구 포상교 교사는 IB DP에서 수학 및 역사 과목의 평가 사례를 발표했다. 이 소장은 한국형 바칼로레아로 가기 위해선 IB를 더욱 확산시키고 수시 문호 확대와 정시 반영으로 대입 연계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입학본부장을 지낸 권 교수는 공교육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IB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면서 IB 시험 결과를 대학 입학 자격고사 중 하나로 인정하고 향후 수능 성적과 동일한 위상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가 주목받은 것은 IB로 대학에 진학하는 길을 넓히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이뤄졌고 국회 교육위 소속이 아닌 여야 의원이 IB 확산 걸림돌 해결을 위해 손을 잡은 것과 IB가 활발한 교육청과 IB를 준비 중인 교육청이 공동 주최사로 나서 IB 확산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며 IB의 실제 수업 사례 제시로 방청객들에게 한국 교육과 IB 교육의 다른 점을 알렸다는 데 있다. 한국 교육은 훌륭한 교육 목표를 갖고 있지만 평가가 목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IB는 이 괴리를 해결할 대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수능 최저 기준, 면제 및 정시 반영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5개 기관이 공동 주최자로 나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연 배경이다. IB DP는 우리 교구 과정과 달리 2년이다. 11월에 최종 시험을 받아 1월 초에 성적이 나온다. 평가는 3주 동안 이루어지며 만점은 45점이고 24점 이상을 받아야 졸업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재외국민 전형으로는 IB DP 점수를 인정하는 대학이 여럿 있지만 국내 고교 출신들은 IB DP 점수를 대입에 반영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수능 최저 등급 점수 제출 요구가 없는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다. 이 소장은 IB 이수 학생도 수능에 응시할 수는 있다. 그러나 IB DP 최종 시험 기간에 수능을 치러야 하고 탐구 기반 학습에 익숙한 학생들이 킬러 문항이 들어간 수능에 약할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는 응시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리즈 교육 라디오 시작합니다. 어려운 교육 정보 라디오처럼 편하게 들어보세요. 운전할 때, 설거지할 때, 운동할 때 듣다 보면 어느새 학부모 교육 전문가가 되어 아이들의 학업과 입시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 한 분을 선정해 프라이빗 상담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리즈 교육 라디오 시작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어머님들이 꼭 아셔야 할 IB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직도 IB 과정이 무엇인지 모르시고 있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머님들. 큰일 나고요. 아무튼 큰일입니다. 네,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살다가 해외 학교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해외 학교를 다니다가 또 다른 나라로 이렇게 전학을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공통된 시험 자격 기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IB 과정은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159개의 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KB라고 해서 한국형 바칼로레아 이런 것들도 도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일부 학교들에서는 한국형 지금 바칼로레아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죠. 제주도랑. 네네. 네. 일부 고등학교들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서울대에서는 IB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저희 이제 연구팀, 교재팀의 이제 강사들하고도 같이 IB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이제 그 교재팀에 같이 계신 이수진 선생님이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국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서울대에서는 얘를 어떻게 보느냐 했더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직 얘만 관심을 두고 있을 뿐이다. 오직. 네. 아. 수능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거에는 관심이 없다, 서울대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수능이 지금 바뀌어도, 제 생각엔 그래요. 수능이 바뀌어도 그게 이제 어떤 공정한, 어떤 평가 기준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거고, 오히려 그럴 바에는, 아이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고, 이미 세계 주요 대학에서 그 성적, 입학 성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반영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서울대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더 관심이 많고, 이제 서울대 입학본부장이신 권호영 교수께서 계속 이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아이비를 정시에 도입하겠다. 해야 된다.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럴 거면 이제 아이비 과정을 통해서 애들이 토론이나 어떤 이런 프로젝트 수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수업을 통해서 양성된 인재여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는 아이비를 되게 환영하고 있다. 되게 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환영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입시의 흐름을 주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반영해줄게, 너희도 다 반영해. 이런 거죠. 네, 현실적으로 아이비 과정이 정시에 도입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도입이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비를 하는데, 그럼 걔네들이 갈 곳을 잃어요. 얘네는 수능을 못 보잖아요, 아예. 그게 겹치니까. 그 시험 날짜가 겹치니까 수능을 못 봐요. 그럼 얘네들은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제 얼마 전에 발표한 건 전북에서도 또 시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비 과정을 이렇게 수행한 친구들은 대학을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수시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상황에선. 근데 이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고, 이제 아이비 과정의 효과성이 지금 되게 입증이 되고 있어요. 교육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제 시범학교로 시행한 그 학교들이 한 3년, 4년, 5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아까 아이비를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라고 얘기했던 게, 돈이 투입이 그렇게 많이 됐는데, 그리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이 그렇게 많고, 걔네들이 갈 곳을 잃었잖아요. 왜냐면 우리 그럼 수능 날짜를 변경해야 합니까? 아이비 날짜는 어떻게 전 세계적으로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대도 원하고 있고, 그다음 각 대학에서 원하고 있어요. 창의적인 인재를. 네. 그게 총장들의 마인드가 그래요. 네. 이거를 반대하는 교육감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정시 도입을 반대하는 교육감이 서울에 있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교육청들에서는 그걸 반대하는 교육 전문가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 사교육을 유발할 것이다? 사교육 지금도 많아요. 객관식 경험. 난 진짜 솔직히 얘기하고 싶은데 사교육 지금도 많아요. 근데 아이비가 도입이 돼서 학교에서 공교육을 정상화를 한다면 사교육은 분명히 줄 겁니다. 진짜 사교육이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면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물꼬를 트는 게 아이비예요. 뭐 제가 무슨 공교육 정상화돼가지고 사교육이 줄어들어서 수요가 줄어들어서 불안해. 이런 학원 원장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 사교육은 아이비가 시행이 되든 안 되든 늘 있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저는 사실은 이 아이비의 도입은 제가 논술 강사라 되게 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있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사교력을 가진 사람을 양성하기 위한 이런 교육의 제도는 정말 환영하고 생각을 하고 표현 능력을 기르는 학습을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하시면 앞으로 바뀌는 아이비든 고교학점제든 논서수령 시험이든 다 대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어 능력은 한꺼번에 좋아지지 않아요. 뭐 객관식 시험은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 문해력으로. 근데 지금 이제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비 점수가 정시에 도입이 된다면 어떤 학생들한테 유리할까요? 네. 학부모님들은 어떤 학생들이 유리할 것 같으신가요? 저희 얘기를 듣고. 좀 댓글 좀 남겨주세요, 어머님들. 저희가 악플도 안 달리는 게 되게 고민이에요. 심지어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도 별로 댓글이 안 달리는 게 정말 왜일까? 저희가 이런 댓글 유도를 너무 안 하나? 너무 맞는 소리를 안 하나? 그래서 혹은 설명회에서도 질문을 많이 안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궁금했던 거를 너무 다 알게 됐어서 할 말이 없어서 너무 논리적으로 반박 불가인가요? 논술 강사라 그런가요? 좀 반박이라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저희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네, 질문. 네. 질문. 그러면 앞으로 바뀌는 IB 과정이 정시에 도입이 된다면 앞으로 바뀌는 입시에서 네. 어떤 학생들이 유리할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네. 남겨주세요. 네.